자, 실전부의 3회에 보시면 22, 27번에서 자, 극과 그다음에 현대 소설이 이렇게 지금 연계된 작품이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이 산돼지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시곡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교재 부분하고는 조금 지금 별개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이 부분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자, 전체 큰 그 이 사람 각 그 인물의 그 관계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누구? 이 부모님 사이 여기는 이 원봉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최원봉은 원래 여기서 아버지 그 생부가 따로 있어 부모님. 그리고 자 여기는 최주사와 이 부인 사이에 이제 영순이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최주사가 이 원봉이를 데려다 자기 아들처럼 키우게 돼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최주사와 여기 원봉의 아버지가 생부가 어떤 관계? 서로 친구지간.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운동 있죠? 이제 그때 이제 서로 뜻을 같이 했던 동지였던.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이제 부하가 된 원봉이를 바로 이제 이 최주사가 이제 아들처럼 갖다 키우는데 자,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는데 최주사가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자, 이 원봉이와 영순이를 결혼시켜라. 이런 유언을 남겨요. 자, 그런데 지금 영순이는 이미 누구를 좋아하고 있냐면 차혁이를 좋아하고 있고요. 자, 이 원봉이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원봉이에게는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죠. 정숙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원봉이는 나중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요. 알게 되면서 이 상황에서 지금 영순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차역과 이 영순이의 사이를 약간 질투도 하는, 시기 질투하는 내용도 있고, 자, 요 부분, 약간의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교재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야. 결국 이 여기서 원본과 그 다음에 영순과의 애정 관계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 다시 왼쪽에 오시면 자, 감상 포인트에 보시면 1920년대 일제 강점기에 지식인인 청년이 겪는 정신적 갈등과 좌절을 그린 희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줄거리를 먼저 보고 갈 건데요. 이 청년의 간부인 이 원봉이가 이 공금 횡령으로 인해서 이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얘가 뭐를 맡았냐면 여러분들 그 회계 같은 거 있죠? 총무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걸 맡고 있는데 자 이제 간부야. 이제 청년의 간부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돈을 횡령 지금 저기 장부에 돈이 안 맞아. 자, 그래서 이게 결국 횡령을 한 상황이 돼버리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이걸 덮어주려는 그 차역이란 인물과, 자, 결국 여기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왜, 한편으로 차역이는 이 친구 원봉이를 아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이 간부의 이 사건은, 자, 불신임으로 해가지고, 신임. 결국 그것이 이제 통과되지 않았고, 결국 원봉이는 계속 남아서 이 청년의 간부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최원봉 자신의 그 내면적인 심리, 그리고 얘가 양심에 찔리는 일을 못해. 되게 강직해.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지금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지 못하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 자기는 거기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걸 거꾸로 덮어주는 사람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원봉이의 모습입니다. 자, 원봉의 애인이었던 정숙은 결국 원봉을 배신하고 일본으로 떠나버리고요. 자, 이 원봉이는 누이 동생인 영순과 혁의 교제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자, 나중에 결국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는 이 최주사 때, 결국 영순의 친엄마죠. 자, 이것에 대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잠을 자던 원봉이가 결국 바로 뭐를, 그 공학혁명 당시에 자신의 생모가 병령의 병장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잡혀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결국 원봉은 이제 출생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자, 이 노랗게 칠해진 부분 보시면요. 이 체주사댁은 결국 동학군이었던 바로 원봉의 부모가 죽은 일, 그리고 체주사가 이 원봉의 아버지와 동학당에서 의형제를 맺은 인연으로 원봉을 데려다가 키운 일, 또 체주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원봉과 영순을 결혼시키라고 유언을 남긴 일, 또 체주사댁이 과정의 유지를 위해 남편의 유언을 숨기고 영순을 사여기와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려 한 일들, 자,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되고요. 결국 영수는 턱과 약혼을 하게 되고 원봉은 또 다시 돌아온 정수가 제외하고. 자, 결국은 잘 무마는 돼 있는데
이 교재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이 아니라 그 윗부분이라고 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자, 여기 지식인인 최원봉은 현실 개혁의 사명감을 갖고 청년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에 이 과자의 그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횡령했다는 혐의로 불신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불신임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탄핵 같은 거야. 예를 들어 결국, 야, 너는 더 이상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이 회의에서 나가라. 아니면 간부직을 내려놔라. 이런 지금 어떤 불신임을 당할 위기인데. 자, 최원봉입니다. 그래, 내 화상을 그려놓고 어쩌랬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지금, 여기 이 청년의 그 회원 중 일부가 바로 이 최원봉의 이렇게 얼굴 있죠? 이걸 그려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막 손떼지 뭐시기 뭐시기 막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지금. 영순이가 오빠 화상을 게시판에다 그려가지고는 자, 거기다 뭐라고 써놨대요? 산돼지 토벌이라고 써놓고 야단들이래.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의 회원 일부가 공금을 횡령한 누구에 대해서 이 원봉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토벌한다는 말은 뭐야? 나가라, 뭐 내쫓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최원봉이는 산돼지 화상, 산돼지 얼굴, 자기 스스로를 조소하듯 웃습니다. 자, 차혁이가 영순 씨 그만두십시오. 그까지 개자식들 하는 짓 일일이 다 가리다간 우리만 사람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외려 지금 원봉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여기 영순에 대해서 이제 차혁이가 이제 말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왜 오빠더러 돈을 썼다고, 공금 횡령을 했다고 야단들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딴 남들까지 다 알고 있는 처지에 영순 씨에게 말 못할 게 무엇이니? 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그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 현금과 이렇게 맞춰봤더니 한 50여 원이 지금 비는 거야. 이게 서로 간에 안 맞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 돈이 모자라는 것을 지금 누가? 이 원봉이가 지금 횡령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회원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금 출납을 맡게 된 원봉군에게 이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이 불신임안은 결국 불통과가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일부 회원들은 지금 누구를 원봉이를 불신임하지만 나머지 그 회원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래도 이 원봉이가 이 일을 맡아야지. 그래도 결국 이게 불통과가 되었대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몇 명의 힘이 있는 자회에 일단은 불신임안을 부인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자, 원봉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불통과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다수의 회원들은 결국 아직도 최원봉이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원봉이는 그것이 실상인즉 내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인 줄 네가 알겠니? 자, 외려 이것 때문에 더욱 마음이 괴롭대. 자기는 뭔가 분명히 장부에 돈이 비었다면 결국 그건 뭐야? 뭐 자신의 잘못이잖아.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덮어주겠다, 무마시키겠다는 말로 들려가지고 그게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뭔가 되게 고집이 되게 셉니다, 이런 부분이. 자, 강직한 면도 있지만요. 자, 오빠, 그러면 회계 검사, 지금으로 감사 아시죠? 어떤 누군가가 어떤 부정을 저질렀을 때, 자, 지금 어때요? 이런 감사팀이 와가지고 그거에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당연한 정당 방어라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문제보다도 이 불신임안이 제출되게 된 원인을 계속 폭로시켜야 할 것이요. 자, 차혁과 영수는 생각이 다르죠. 자, 영순이는 오빠가 잘못이 없다면 회계 감사를 해서 그걸 당당하게 밝혀라 이런 입장인데 차영은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원봉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그 무리들이 있겠죠? 자, 그게 누군지 그걸 밝혀내는 게 먼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 거 아니? 한 회의 상무 간사로서 앉은 책임이 있으니까 현령 회계의 축이 낮더라도 제가 물어 넣으면 그만인데.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거 큰일 나요.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만약에 돈이 부족을 했어. 그럼 그 돈만 채워 넣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일반 회원들의 사실상 신임을 무시하고서 상임 간사의 불신이라니 말이 되는가? 자, 지금 여기는 원봉이는 일반 회원이 아니라 여기 상임 간사란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 임원인데, 임원들을 저렇게 그냥 무턱대고 잘라낸다는 게 역시 불신임을 한다는 자체. 자, 그게 누군지, 이런 걸 먼저 밝혀야 된다 이거야. 자기를 자기가 똥칠하는 그런 무식하고 무정견함, 자, 무정견. 자, 일정한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도 없는
자, 이런 지시 어디 있겠어? 이 내용을 조사해서 확정하게, 자, 바로 확실하고 틀림없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그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좀 있었고요. 아, 똥칠이 아니라 더한 칠이라도 나는 내 양심대로 칠하고 나설 수밖에.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여기서 자신의 잘못, 분명히 돈 50원이 비는 부분은 자기 잘못이잖아. 근데 이거를 무마하거나 덮어놓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 있는 이 청년의 일을 막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따위로만 되어가니? 내 말 좀 들어봐. 아, 접대 불신임안이 통과 못된 것은 즉 내가 너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자, 왜? 아, 축이 난 거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너를 지금 어떻게 회를 위해 지금 신임한다는 증거 아니겠냐 이거야. 자, 바로 밑으로 내가겠습니다. 정치에서 사실 어떠한 잘못은 죄악이라는 이 본보기가 될 만한 말을 사실로 부인해버린 이 자리, 이 처지가 아니겠니?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서는 조그만 어떠한 과실이나 이런 것은 죄악이야? 자,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 너의 상황은 그것과 다르다. 지금 어떻게, 너가 지금 분명히 어떤 돈이 차질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람들은 불신임안을 제출을 했지만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과실을 다 어떻게 사람들은 용인하고 묻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이러면 안 돼. 자, 그리고 만약에 거기 이런 일시적 감정에 휘둘린다면 너는 소인이야. 아, 소인. 결국 뭔가 도량이 좁은 사람이야. 자,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자, 최원봉은 소인이 아니라 더 작은 난쟁이가 된다 해도, 치여. 자, 그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나는 아무리 이를 위한다기로 내 잘못까지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과를 하기는 싫어. 나는 내 과실대로 너희들 앞에 가서 자복을 하겠어. 내가 다 인정할 건 인정할 거야. 자, 승리를 얻은 장군 이상으로 억세고 이 심찬, 자신을 가지고, 자, 잘못은 잘못대로 자기 사죄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좀 넉넉한 지시겠니? 자, 그러나 나는 남에게, 자, 연민이라든가 동정 같은 건 조금 더 얻을 생각은 없대요. 자, 만약에 이 불신임안이 지금 어떻게 통과되지 않은 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렸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내 결정을 알면 그 동시에 그것을 누구에든지 속 시원하게 발표를 하고 호소 아님 악오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그 50원이라는 돈에 의해서 뭔가 자신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거기에 용서를 빌겠지 내가 다른 사람의 동정받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아. 자, 차혁이 그게 무슨 되먹지 못한 사색 생각이야. 이게 니체식. 이 니체, 철학자 있죠? 무슨 허무주의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최원봉, 나도 그전에는 너와 뜻이 맞고 너 또한 같이 일을 해 나갔다만 이제는 못하겠다. 너희들이 나의 재능과 손을 빌리려고 내 과실을 용서해준다는 그런 더러운 동정은 내게 똥보다도 더럽게 생각해. 자, 그래서 외려 여기는 차역과 청년애들 그 인물, 자, 어떤 대다수의 인물이 자기의 잘못까지도 이렇게 지금 감춰가면서 자, 그런 것은 자기를 동정해서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건 자기 싫대. 자, 그 차역이 화를 냅니다. 아, 그래서 이 청년회도 그만두고 조소와 이간질을 받아들여서 모두 직원복을 만들겠다 이런 말이구나. 자, 그랬더니 자, 최원봉도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 상무 간사 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자, 장원 되어. 자, 큰 소리 치는 것은 네가 되어. 이래 보내요. 큰 소리 치는 네가 한번 해봐 그럼. 그러면 설마 나 같은 산돼지보다 나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외려 지금 차혁이는 지금 최원봉이를 지금 어떻게 해? 보듬어 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최원봉이는 오히려 차혁이까지는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해결 방법과 차혁의 해결 방법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차혁이가 지금 점점 너는 타락해 오는구나. 타락하는구나. 자, 잘 되어 간다. 잘한다. 자, 산돼지나 되었으면 잡아먹긴 하지만 너는 그것도 못된 소인이야. 소인.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니? 이 에고이즘, 이런 이기주의에 철저한 놈들. 이를 위해서는 위선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희들의 주의로구나. 이 더러운. 자, 이렇게 얘기했고. 더 이상 짓거리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 집 앞에 내가 싸우는, 이게 무슨 체면이냐? 자, 너 싸워볼 테냐? 목베인 항우라고 했지. 그랬으니까. 자, 요 말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그래. 너 한번 끝까지 해볼래? 나 나름대로의 한 두 집 해.
자, 이거야, 지금. 자, 황후나 되면 그래도 박물관에나 가지고 가면 값이 된단다. 너는 산돼지야. 어금니밖에 못 쓰는 산돼지. 그랬으니까. 자, 여기 지금 누구를 자, 여기서 차여기가 지금 원봉을 자, 지금 산돼지에 비유를 했는데요. 자, 그 의미는 주변 현실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참 원봉의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운 면모. 자, 이것을 여기서 한 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멧돼지 아시죠? 이 젖자가 멧돼지 젖자야. 멧돼지는 뭐예요? 어떤 적이 나타나거나 하면 어때? 그냥 머리로 가서 일단 들이받고 보는 이런 성질이 바로 여기 있는 멧돼지입니다. 그래서 이 저돌적인 이런 고집세 바로 원봉을 지금 산돼지에 비유를 했어요. 이선자 내 어금니 한번 좀 배워보라. 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최원봉과 차유기가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이 간부의 활동, 청년의 활동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 자, 전체적인 내용 이렇게 사건형의 담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자의 수익금이 있는데 회계상 이것이 돈이 안 맞아. 자, 수익과 지출이 안 맞아갖고 이것 때문에 결국 공금 횡령 이걸로 몰려가지고요. 자, 현금 출납을 맡은 여기 상무 간사인 최원봉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 회원의 신임을 받아서 이 최원봉에 대한 불신임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요. 결국 어떻게 최원봉은 계속 간부의 일을 하면 돼. 하지만 여기에 대해 최원봉은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 주려는 차역 자체를 위선적 인물로 보고 있죠. 자,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강직한 인물이 바로 이 최원봉이라면 자, 일반 회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불신임안이 제출된 상황을 문제시하면서 자, 지금 여기서 외려 최원봉의 과실을 덮어주려 하죠. 자, 이거 현실에 타협할 줄 아는 융통성 있는 인물. 자, 여기에서는 외려 최원봉보다는 누구를 차역 자체를 약간 긍정적 인물로 여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조금 고집만 내세울 건 아니라 이런 얘기야. 자, 이 산돼지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최원봉이 자, 여기는 비판적 여론의 있음을 보여주면서 자, 결국 최원봉이 그러니까 청년의 활동을 포기하라고 결심하는 계기 내지 차역과 최원봉이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불신임안 때문에 생겨버렸어요. 자, 아랫부분에 묵배인 항우랑 고집을 세우는 사람을 자, 산돼지는 결국 현실에 타협할 줄 모르는 이 최원봉, 이 고집스러움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저는 이 산돼지보다 지금 이 쥐잡기라는 작품, 이 김소진의 작품이 여러 번 지금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수능에 지금 가까운 작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 남북 분단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작품은 이렇게 별표 좀 하나 좀 쳐놓으세요. 자, 김소진의 쥐잡기. 자, 여기 이 작품은 지금 6.25 전쟁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북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현실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어떤 비극적인 어떤 죽음, 아픔, 이거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시면요. 자, 민홍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에 잠깁니다. 자,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아버지는 전쟁 포로야. 전쟁 포로 출신인 아버지와 억척스러운 어머니는 이 도시 변두리 지역에 구멍가게를 꾸리며 자, 이렇게 지금 살지만 자,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는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했다. 민홍의 엄마는 민홍을 아니 남편 아버지를 계속 어떻게 해요? 구박하고 무시를 해요. 자, 그러다가 가계 물건을 먹어치우는 쥐가 등장하자 아버지는 쥐잡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이 쥐잡기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자, 이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 쥐잡기는 계속 실패를 하게 되고요. 어느 날 아버지는 민홍과 메밀묵을 먹으며 자신이 나만을 선택하게 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자, 자기는요, 그 고향에 부모님도 계시고 처자식도 있어. 이미 결혼을 한번 했어, 아빠는. 근데 이 아빠가 결국 6.25 전쟁에서 이제 포로가 되는데 이제 그런 전쟁 포로의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결국 어디? 북한이 아니, 자신의 고향이 북한이 아니라 지금 처자식을 다 두고 결국 남한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누구? 다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 민홍을 낳은 거야. 이해되시죠? 자, 밑에 자, 그래서 아버지가 왜 저렇게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사건, 바로 이 작품의 여기 여러분의 교재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야.
자, 그리고 대학생으로 민주화 투쟁 시위에 참여했던 아들 민홍은 화상을 입고 결국 집에서 지내게 되면 또 아버지처럼 엄마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쥐가 나타나고 이때 쥐를 잡으라는 어머니의 성화로 인해 민홍도 쥐잡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자, 아버지처럼 쥐잡기에 실패한 민홍은 자기를 올감했던 것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요. 자기가 아버지가 저렇게 아버지는 무기력하지? 이건데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면서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이렇게 해소가 되면서 끝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깟 쥐 한 마리 상대하는 것을 가지고 추악한 전쟁 운운하는 데는 어폐가 있을지, 자, 말에 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민홍은 1년 전 이맘때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가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자, 바로 여기에 이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표현하는 하등의 부클림이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자, 그래서 쥐잡기가 바로 하나의 전쟁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면, 바로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조금도 부풀림이 없어.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엄습해온 겨울의 막바지, 불현듯 세상을 등지. 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병명은 폐암이야. 그러나 민홍은 자꾸만 아버지의 가슴에 자랐던 그 암덩어리가 풀리지 않은 응어리일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응어리란 결국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늘 그리워만 하고 가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한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잘 싸우는 축이 결코 못 됩니다. 민홍이 보기에는 도무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병사, 그런 군인이란 말이야. 자, 아버지를 지금 무기력한 병사에다 비유했어요. 자, 벌써 나흘째 가게 안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 이 생쥐 한 마리에 속수무책으로 애만 끊고 있는 게 무작이었고요. 자, 아버지가 되게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야. 자, 어지간하면 집안 식구와 몇 마디 상의도 했음직하지만 아버지란 사람은 얼굴이 편하게 축이 지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헬쓱해졌어. 그럼에도 오로지 당신의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자, 여기도 똑같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아까 가작품에서 보였던 최원봉이가 보였던 고집스러움이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고집스러움은 그 무엇보다도 말없음으로 드러났대요. 자, 아버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 마냥 입을 한 일자로 굳게 다물어 버렸고, 민홍은 그 완강함에 밀려 멀찌감치 겉돌았으니까. 자, 아버지와 좀 정서적으로 되게 거리가 멀었어. 자, 아버지의 그 마음속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아버지와 좀 친해질 수가 없었던 거야.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민홍에게뿐만 아니라 특히 어머니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아내의 가게에 나타난 쥐를 잡는 데 집착하지만 그것마저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고요. 어느 날 아버지는 민홍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바로 이게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의 그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남한에 오게 되었는지. 자, 여러분들 이 쥐잡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건. 이 부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지금 포로 수용소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에 감찰 완장들 중에 그 감찰 완장을 탄 완장이 뭔지 아시죠? 팔이 두르는 거. 자,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내달리며 퉁명스럽게 내뱉습니다. 자, 딱 10분을 줄 테니까 잘들 생각해 정하우다. 무슨 얘기야?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10분이란 시간을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이 남한을 선택할 건지 북한을 선택할 건지 잘 결정해라. 자, 이렇게 한마디 툭 남겼어요, 지금. 자, 뒷짐에서 풀려나 천천히 입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사이에는 회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한 하얀 호루라기가 들려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야? 완장을 이렇게, 감찰 완장을 찾던 사람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다가,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입쪽으로 하는데, 그게 태를 먹었다는 건 막 이제 부서지려고 금이 가 있는 거 있죠? 아까 금이 가 있는 호루라기가 하나 이렇게 손에 들렸습니다. 입에 들려졌는데, 자, 그리고는 앙칼지게 불어 제끼는 이 호악 소리,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꿈꾸기 속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는데, 자,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감찰 완장을 찬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포로들이에요. 전쟁 포로들이란 말이야.
혹시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로 자기들을 죽이려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자, 그런데 한 5분쯤 지나자 몇 사람들이 후닥닥 양쪽으로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을 선택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이 북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러자 서로 기다렸던 듯 이쪽 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처음에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였고요. 자, 왜? 그곳은 아버지의 고향 쪽이니까. 자, 머릿속이 횡댕그러니 비어 있어. 망창하다, 뭔가 아득하고 멍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멍하게 앉아있던 아버지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어요. 자, 고개를 돌려보니 수용소 안에 가까이 내던 사람들이 모두 남쪽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그럼 아버지만 그쪽, 북한에 남아있으면 넌 죽어. 북한으로 가면 넌 죽어. 이쪽으로 넘어오라. 이런 거야. 자, 갑자기 겁이 더럭난 아버지는 자, 시적시적 느릿느릿하게 남쪽으로 있는 그쪽을 다시 옮깁니다. 자, 그러나 개인적인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어. 왜? 고양이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그다음에 처자식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미 자식도 낳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지금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인데 그 모습이 눈앞에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했대? 자, 여기서 이번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요번에 북한 쪽으로 다리를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보니 또 불현듯 물밑 쪽 같은 자, 신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또 무슨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 어디를 결정할지는 몰라. 뭔가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자,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이 삑 울립니다. 자, 아버지는 지금 벌써 10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단 말이야. 등 뒤로. 뭐 날이 없는 어떤 도구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어요. 저 복도는 아마 단순한 복도가 아니라 38선 바로 그것이었어. 자, 이걸 경계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양쪽에 침상이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합니다. 이 차오르는 숨을 가누지 못해 고개를 쳐든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이 콘셋 들보 위에 살금살금, 이 콘셋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군대 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꼭 뭐처럼 생겼냐면, 그 비닐하우스처럼 생겼는데, 비닐하우스를 진 게 아니라, 이걸 함석 같은 거로 지은 이 점입니다. 사람들 숙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침상이 놓여 있고 이런 긴 숙소, 이게 콘셋이라고 하는데 그 대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시커머리한 물체가 하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준 그 흰 쥐가 이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을 향해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죠. 자, 바로 그 흰 쥐를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말았어? 남쪽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아버지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도 사이로는 감찰 완장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상황이고, 아버지는 얼른 복도를 내려섰습니다. 너무 서두른 통에 발목을 접질러 비틀거리자. 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하며 엉덩이를 톡 걷어쳤습니다. 어느 쪽? 그리고 결정난 부분은 남쪽. 그 쥐를 보고 배들보 위에 있는 흰 쥐를 보고 그걸 쳐다보다가 어떻게 남쪽을 향해 이렇게 이쪽으로 침상을 넘어오고 있는데 그때 감찰 완장이 엉덩이를 팍 걷어차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남쪽을 선택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떤 자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얼떨결에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단 말이야. 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제 민홍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야, 살아생전에. 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남한이 되겠죠? 자,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났더니 못 가겠더란 말이다. 이제 북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 어디를 간들 하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도로 못 가겠더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사람이란다. 웬 쥐였냐고? 글쎄 모르지. 그러다 보니 맹탕, 헛것, 마냥 헛것이 눈에 띄었는지 실제 아버지가 본 게 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헛것을 봤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 자, 앞만 생각해 봐도 꿈 같기도 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젠 모르겠어. 진짜로 내가 돌아가고 싶은 건지 그럴 마음이 없는 건지. 자, 아버지는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이 정말 보고 싶은 건지 아닌지조차도 몰라. 근데 아버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한에서의 삶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 수는 없겠죠. 늘 고향에 두고 두 개 두고 온 가족들 생각 때문에 늘 아버지는 뭔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곳에 이미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아들 낳고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버지는 이런 말, 늙으니까 암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짓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자, 아버지는 바로 고향의 상실감과 자, 또 한 가지 이상 가족의 아픔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민홍이도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의 덩어리가 솟구칩니다. 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어. 거리감만 느꼈던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연민의 감정이 생깁니다. 비껴앉은 아버지의 야인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던 자, 여기 자, 펼쳐줄까요? 고생대의 어떤 화석 이거를 떠올립니다. 자, 아버지가 지금 결국 어떻게 그 화석에 대한 1차적 기억은 앙상함이었고, 그리고 그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 무게감을 느꼈대요. 자,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삶의 무게로 찌들려 있었을까를 민홍은 여기서 이야기되는 거죠. 그 다음날입니다. 새벽에 그렇게 몸태지를 하더니만 이렇게 출두를 하셨어. 자, 아버지가 지금 이 몸태질이 뭐냐면 막 몸을 막 함부로 흔드는 것처럼 지금 안에 그 쥐가 지금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쓸어버렸어요. 다 물어 뜯고 하고 막 하도 지나다녀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몸태지라고 해요. 그래,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지. 자, 사람이 다가가서도 옴쭉달쭉 못하고 겁먹은 눈동자만 굴리는 이 쥐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수먹은 소리를 냅니다. 입가에는 되게 만만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 아버지는 지금 이번에는 꼭 그 쥐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아버지는 녀석의 약점을 진작 간파해내고 있었어. 자, 녀석이 꾸준히 입질을 하던 그 쫀득이 과자에다가 자, 소금물을 묻혀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 아무리 발악을 해도 굴을 못 먹고는 앞으로 이틀을 못 버틸 거라고 아버지는 계산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쥐가 안 잡히니까 그리고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지금 어떻게 이 쥐나는 놈이 다 물어뜯어. 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나의 계책을 세웠어요. 그 좋아하는 그 쫀득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소금물을 잔뜩 발라놓은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와서 계속해서 소금이 발라져 있는 그 염분이 짠! 그 쫀득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물을 찾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버지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자, 뒷부분에 아버지는 날이 추워지자 철원내가 가게 진열장 밑에 들여놓은 선인장 화분을 주목합니다. 그 선인장은 쥐가 허겁지겁 쏟아먹은 흉측한 밑둥을 지니고 있는데 그 선인장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육교 위에서 구입한 그 끈끈한 악교를 두텁게 바른 곽딱지를 놓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 널쩍한 이렇게 널빤지야. 그냥 종이로 되어 있는 딱딱한 그 두꺼운 도화지 위에다가 악교 아시죠? 그 풀. 근데 이걸 거기다 이렇게 해서 발라놓은 거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미끼로 뭐를 올려놨어요? 한가득 물을 넉넉히 축여놓은 빵죽을 떨궈 놓았습니다. 이 빵에다 물을 묻혀놓고 그래서 거기다 미끼로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이 쥐란 놈이 지금 목이 마를 테니까 그 어디로 위로 올라오겠어? 아구가 묻은 그 종이 위에 올라오겠죠? 그럼 발이 딱 거기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녀석은 그 덫에 자 여지없이 걸려든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아버지가 바로 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끈끈이 덫 여기에 지금 이 쥐가 걸려서 자 그래서 결국 비로소 아버지는 결국 이것에 성공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신 말이죠. 그리고 그 임무가 또 누구한테 주어져요? 또 다시 나타난 다른 쥐를 잡으라고 이 엄마가 이 민홍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민홍이는 그걸 또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런 아픔을 조금은 이해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소설이 끝나요. 자, 아랫부분에 지금 정리해 놓을 부분은 자, 여기에서 인용 부호 없이 대화가 이렇게 아버지의 대화가 인용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북한이 고향이죠. 그래서 이제 사투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자, 이것 중에 사실성과 현실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 아버지와의 어떤 이런 경험이나, 그러면 저 이전에 이 포로 수용소에서의 이 사건들이 역순행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전제적 작가 시점을 취하지만 이야기 속 인물이 직접 이야기를 전하는 듯한 느낌. 바로 민홍이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자, 이런 어떤 구성 방식이 좀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기 호각 소리와 이치, 이걸 통해서, 자, 오른쪽 기능을 보면, 자, 결국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포로들의 처지를 통해, 자, 전쟁의 폭력성을 부각하고,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 이 사상의 허위성, 자, 이 남북의 어떤 그 민주, 공산주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허위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지는 결국 실향민으로서 태안을 표출하는 수다. 자, 아버지는 결국 이 고향에 대한 이런 가족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 자꾸 지잡게 몰두를 하고 계세요. 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죠. 자, 그리고 나는 어때요, 민홍이는? 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이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